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신재생 에너지에 관하여 발표할 김태우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신재생 에너지란에 대하여 소개를 할 건데요. 저희는 최근 들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만이 미래고 화석연료는 쓰지 말자는 얘기와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 많이 불안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재생 에너지가 떠오르게 된 이유들과 화석연료 간의 차이점, 최근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그에 관한 논문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가 왜 떠올랐지? 우선 신재생 인간은 예전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산업혁명이 전개되고 인간이 많은 발전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 어느새 지구 환경이 악화되었고 인간들이 먹고 살만해지니 지구가 점점 황폐화되어 돼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친환경 에너지를 탐색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자, 우선 신재생 에너지와 화석연료의 차이점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는 우선 문자 그대로 다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대표적인 예로는 태양열, 수력, 풍력 등이 있습니다. 사실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받는 이유는 화석연료는 유기체의 시체를 가지고 연료를 만들어서 사실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석연료는 사용을 하면 메탄가스나 매연가스 등 지구온난화를 야기하고 생태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사용을 하더라도 지구에 해롭지 않은 물질만 방출하여 지구 생태계에도 아주 좋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전망은 어떨까? 우선 신재생 에너지는 현재로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DBPR에서 찾은 논문 중에는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30 NDC 상향안과 국가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탄소 중립 기본법에 국가 온실가스 목표를 정해두어 법안으로도 확실한 진전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국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화력 발전 축소 및 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가속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부 또한 법안으로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화력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늘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하여 원자력 발전소 같은 곳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일자리는 늘어나게 되겠죠.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부정적 측면, 모든 일이 그렇듯 신재생 에너지도 오직 장점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또한 있는데요. 우선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보급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관하여 알고는 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소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면서 원전의 존폐 여부를 두고 여러 나라들이 싸웠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22년 완전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나라들의 입장은 전기요금의 폭등을 예상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효율은 13%라는 매우 적은 수치를 보여주면 비판적인 시각 또한 많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국가들의 노력. 현재 EU에서는 신재생에너지 2003을 만들어 녹색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공급 비중을 10년 12.5%, 20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사실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는 UN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통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25%를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은 청정에너지 안보법을 통해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17%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덴마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집중 육성으로 에너지 자립국가 실현 및 세계 1위 풍력 대국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사용. 우선 여기 이 자료를 보시면 태양광과 풍력들이 아직 현저히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예들이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천연가스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늘리려고 노력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앞에서 말했던 2030년 전원별 발전량 전망에서 NDC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가장 높게 하겠다는 걸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종류와 사용 현황입니다. 인천시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 현황인데요.
우선 여기서 보시면 인천은 2022년에 기존 목표보다 확대 목표를 더욱 설정하여 13.7%나 더 높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제가 굉장히 신기했던 사실 중 하나는 바로 이 연료 전지인데요. 제 생각에는 태양광이 매우 약간 뛰어난 신재생 에너지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인천시는 풍력과 연료 전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개인적으로 이번 신재생 에너지에 관해서 다양한 논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예전부터 에너지에 관하여 흥미는 넘쳤지만 막상 신재생 에너지에 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고 그냥 태양열, 풍력 등이 있다는 사실만 유튜브나 다른 여타 플랫폼을 통해서 알았지만 이번 조사를 하면서 이 세상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한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알게 되었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그냥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 그 이상으로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일본의 원자력 사고로 신재생 에너지가 대두되었던 것은 제가 이번 DNA 활동을 하면서 매우 신기한 사실 중 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출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